이 법무상은 뭐 아시는 대로 이제 뭐 우리나라로 하면 법무장관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 신문 기사를 이렇게 발췌를 했는데 이 신문 기사의 핵심은 뭐다? 62년 만에 이봉창 의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62년 만에 이봉창 의사의 수기가 발견됐고 그런 수기가 밑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취지나 아니면 사실을 이렇게 보도한 기사문을 맨 먼저 실었다, 그치? 이건 기사문이죠, 그쵸? 그 다음에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인용이라는 말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기사문을 인용했을 때 효과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성을 부여하고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진짜 이런 사건이 있어, 뭐 사건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발견된 거야 막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겠죠. 이해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추론하는 거니까 왜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을까를 추론하면 돼요. 그치? 정당성. 내가 일왕에게 이렇게 폭탄을 던진 건 당연히 던질 수밖에 없다. 니들이라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내가 테러리스트냐? 뭐 이런 거 있죠. 그치? 테러리스트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독립운동가잖아요. 자, 밑에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여기 부분만. 그 다음에 재원이가 한 번만 여기만 읽어주실래요? 한 번씩만 읽고 이제 다음에 내가 읽을게. 나는 동그라미 해주세요.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는 고향에 살았다. 그러나 철도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충북 후에 수용당하게 되자 아버지가 경성에 죽게 되었고 아버지 교육이 시작했다. 그래서 사립학교인 4년제 용산군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직장생활을 해야 했다. 좀 약간 일본 놈들 진짜 개인적으로도 지금 안 좋게 보겠다, 그치? 왜냐면 이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쵸? 가운이라는 건 집안의 기운이 이 일본 놈들이 재산을 뺏어갔기 때문에 수용당했다는 말이 수용당했다지 이제 뺏은 거죠, 그쵸? 강제로 나라에서 환수해 갔다, 그치? 그래서 밑에 여기를 나를 동그라미 해놓는 이유는 나는 글쓴이죠, 그쵸? 나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 서술자가 글쓴이 자신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치? 수필의 특징이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가로로 묶어주면 그래서 환경이 좋지만은 않았다, 그치? 어렸을 때 뭐 잘 살았던 말든 어쨌든 일본 놈들로 인해서 가세가 기울고 아버지마저도 여기 보시면 병석에 눕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어려운 환경이다, 그치? 어린 나이에 뭐 일을 해야 했다던가 학업을 그만둬야 했다던가, 그치? 그래서 이게 어려운 환경, 이 환경 얘기를 꼭 좀 적어주세요. 누구 때문이냐? 일제강점기 때문인 건 확실해요, 그쵸? 실제로도 자기 재산을 우리 집안의 재산과 이제 물질적인 어떤 피해를 일제가 이렇게 입혔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뺏는 거, 진짜 도둑놈들,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소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가치 없는 세상을 인식했다. 이른바 소제목 한 번만 적어주시고, 이 소제목이 얻어지는 효과는 뭐냐면 내용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소제목, 그다음에 equal,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다 적어주세요. 옆에다가 소제목 옆에다가 소제목, 그 다음에 작은 제목,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내용을 암시하는 이유는 뭐죠? 내용을 암시해서 뭐 얻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있지.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거지, 그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궁금하게 만드는 거지. 자, 내용 암시 여기 꼭 좀 적어주시고, 소제목. 자, 밑에 그 다음에 준수가 한번 여기만 읽어볼까요? 네, 차별받은 얘기 나오지, 그치? 한번 그냥 읽어주시면. 와우. 그때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이라는 승진이 되었다.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었다. 밑에는 그냥 두 개 읽어주세요. 조선인 전철수들은.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2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별되는 것 같지만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 네 개만 동그라미 해볼게요. 첫 번째 전철수. 그러니까 전철수는 철도 공무원이겠지, 그치? 기관사든 뭐든 간에, 그치? 동그라미 친 이유는 밑에 이제 써 있으니까 어디 일에 종사하는 사람만 제 사전적인 의미도 좀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철도 공무원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잘 안정적인 직업이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1년에서 1년 반만 일을 하면 바로 승진인데, 승진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민감한 문제지, 그치? 내가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이 하게 되면 이 밑에 동그라미 하세요. 승진이 돼야 되는데 조선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1년에서 1년만 일하면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데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고 성실해도 그래도 빨리 승진할 수가 없었더라. 차별을 겪은 건데
굉장히 이제 불평등한 차별이죠, 이거. 맞지? 우리가 못 느껴서 몰라요. 너희들도 생각해보면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누구는 맞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뭐 더 특혜를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삶의 의욕이 꺾이지. 그 다음 두 번째, 자,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2번 주는 상여금. 자, 이른바 상여금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돈을 주는 거거든요. 이익을 창출한 구성원들에게 그 대가를 일부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나눠줘야죠. 그렇죠? 기여도가 비슷할 텐데. 그런데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로 말하면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역시 또 두 번째 차별. 자, 첫 번째 차별 뭐요? 승진을 안 시켜줘요. 잘. 두 번째 차별 뭐요? 상여금을 주는데 그 금액에도 차이가 많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열받잖아요. 자, 그런데 자, 마지막 동그라미나 별표. 자, 그런데 이때 반응하는 누구? 이봉창 의사의 반응은 어땠다? 자포자기 밑줄 긋고 별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 별표의 의미는 뭐죠? 자포자기가 뭐야? 포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뭘 포기했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포자기 이퀄, 이렇게 이퀄 쓰시고 합당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이 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이걸 정리를 이렇게 하겠지. 그치? 자포자기 이퀄 합당한 대우를 요구했어. 야, 우리도 같이 달라고. 우리도 똑같이 100만 원 주세요. 근데 니들은 조선인이니까 10만 원만 받아. 맞지?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요거를 적는 거예요. 자포자기 옆에다가 이렇게 합당하고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면 이봉창 의사는 약간 소극적이신 분이에요? 적극적이신 분이에요? 이거 보면 소극적으로 대처한 건 맞죠. 그렇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근무를 했대요. 그냥 안으로 사귀었대요. 그래서 사귀다가 뭔지 알죠? 그치? 안으로 그냥 죽이고 그 안타까움과 절망감을 그냥 떠안고 그냥 이렇게 일을 했대요. 자, 그러다가 밑에 은호가 한번 여기 읽어주시래요. 3년 동안 야, 이건 진짜 못 참을 것 같아. 그치? 3년 동안 와우, 벌써 계장이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나 봐요. 그쵸? 심지어는 내가 가르쳐준 사람, 후임, 나보다 1년 반 동안 반이나 늦게 들어와서 내가 일을 꼬박꼬박 하나하나 다 가르쳐준 그 사람이 나보다 위가 돼서 나를 부리는 사람의 입장이 됐대요. 직속상관이라는 거죠. 그치?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 그치? 너무 심하다. 변습.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읽어주시면 그때 이거 다른 친구들 여기 밑줄으세요. 일단 첫 번째 내 생활, 내 삶은 가치 없는 삶이 아니냐. 이 생활이라는 말 때문에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 생활은 삶이야. 뭘 느꼈다고 이 차별 앞에? 나는 참 가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내 삶은 참 쓸모없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우습고 열받았어요. 그렇죠? 이 우습다는 게 무시하는 거 말고 세상 참 거지 같구나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습고요. 세상이 참 열받게도 진짜 못됐고요. 그 다음에 내 삶도 참 가치 없는 삶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줄은 지후가 한번 읽어주시면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질 당하고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하며 실체를 만한 것 길이 없다는 것이 한번 끊어볼게. 자,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질을 당하더라도 여기까지 밑줄 한번 가볼까요? 어디에서? 지금 뭐 체육관인가요? 체육관에서는 그래도 안 되지만 운동선수도 이러면 안 되죠. 자, 지금 어디예요? 직장이잖아.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죄 없이 매를 왜 맞아요? 내가 죄수도 아니고 왜 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치? 심지어는 발길질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막 짐작이 되죠. 그냥 차별만 받은 게 아니라 인권이 무시당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한번 써볼까? 조선인은 우리가 주권을 상실한 우리 조선인으로 사는 건 인권 말살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뭐야 된 거야? 침해당한 거예요. 인권 침해 여기 한 번만 적어볼까요? 침범당했다. 뭐를? 우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내가 갑자기 쌤이 여기 학원에 왔는데 야 얘들아 미안해 내가 원장님한테 지금 발길질 좀 당하고 왔어. 엄청 막 얻어 터지고 왔어. 막 폭행 당하고 왔어. 맞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밑에 요거는 근데 말대꾸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 현실, 이 차별, 이 억압 앞에서 오른쪽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별표 쳤죠. 그쵸? 자 뭐라고요? 현실을 체념하는 것 덧칠 한번 해주시고 위에 이퀄 두 글자 뭐요? 절투더망 절망 희망이 끊긴 상태야. 그치? 니들도 지금 희망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기 좋은 미래를 조금이라도 그리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열심히. 그치? 이런 불이익을 뭔가 이제 힘들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현실을 체념하는 것은 이퀄 절망적인 상태이고 아까랑 비슷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는 이 이봉창 의사의 어떤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나 같으면 죄 없이 매 맞고 발길질 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맞지? 아까 내가 가르쳐준 사람 1년 뒤에 온 사람이 나보다 윗사람이 되는 이 상황은 이해가 좀 힘들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만 읽고 이제 여기는 끝냅시다. 지우가 마저 읽어주세요. 같은 인간인데 차별 대우를 받으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은 허무하고 요거 동그라미 허무하게. 그 다음에 피로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해.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여기 부분에 이렇게 또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동그라미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그래서 따로 주식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직하고 동그라미만 쳐보세요. 그렇죠? 차별받으면서 뭘 느꼈느냐? 허무함. 야,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도저히 못 다니겠어. 실제로 사직을 했어. 퇴사를 했어. 그치? 그 회사에서 나온 거죠. 그치? 자, 차별을 당하면서 이런저런 절망감도 느꼈어요. 맞지? 그 다음에 허무함도 느꼈어요. 나 더 이상 일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회사도 그만뒀어요. 근데 왼쪽에 이런 말이 있다. 따로 취직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대책 없이 그냥 일단 일부터 그만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나쁜 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완전 나쁜 말이죠.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아이씨 더러워서 못 참겠네 오늘 때려쳐야지 이렇게 막 오늘 나 그만뒀어 이러면 이제 조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는 계획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게 P냐 J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최소한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대신 계산적이지는 않더라.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막 따져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아니다. 맞지? 순수하시고 낙관적이고 낙천적이신 분이시다. 여기다 밑줄을 꼭 그시고요.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면 여기 뭐 나올 거예요.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다. 자, 이 밑에 날짜 많이 나오지. 그치? 어쨌든 이분의 기록이니까. 그치? 자, 1925년 11월 하순 밑줄을 거보고요. 사실성. 그러니까 높다라고 해도 돼요. 이렇게. 높다라고 해도 되고 마늘 다짜 써도 되지만 사실성이 아주 많이 부여되는 건 이런 숫자, 날짜에 정확한. 그치? 야, 25년도 11월에 하순에 나 결국에는 오사카로 떠났어. 철도 공무원 때려치고 오사카 직접 일본으로 가보자고 가기로 했어. 근데 갔어. 사실성 썼죠?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이 뭐죠? 자, 친구. 학교 친구. 어렸을 때 아까 무슨 학교 다녔잖아요. 그쵸? 거기 학교에 동창생. 같은 친구를 믿고 친구 어디에 있다는 말만 믿고 그냥 간 거야.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친구가 직장을 구해준 게 아니라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계산적이지도 않더라. 이게 성격인데 계산적이지 않은 건 좋은 거예요. 알았지? 그치? 나에게 이득이 됐을 때 움직이거나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이렇게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 물론 똑똑한 사람일 수 있어. 그치? 근데 그걸 떠나서 낙관적이고 달관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좋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나중에 요것만 적어보시고요. 간접 제시 알지? 간접 제시?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하는 방법. 직접 자기가 나는 성실했다. 난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그치? 본인의 일화, 본인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니까 우리는 이 사람 이런 사람이네. 짐작한 거지. 간접 제시 받은 거예요. 달관이라는 말 써도 되고 낙관이라는 말 써도 되고 낙천적인 사람이라 써도 돼. 자, 그래서 도착한 지 사흘째. 사흘은 며칠이에요? 사흘, 나흘. 사흘은 3일이라고 하면 되지. 그치? 도착한 지 3일째부터
지리도 모르는 오사카를 뛰어다녔다. 자, 밑에 오사카를 뛰어다녔다. 지리도 모르는까지 뭐 밑줄고도 되는데, 그치? 야, 여긴 내가 처음 오는 곳이야. 게다가 일본이고요. 일본 한복판이고요. 그쵸? 그러면 온갖 뭐 위험, 두려움, 맞지? 우리가 여행을 가도, 해외여행을 가도 막 두렵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지금 이제 망망대해를 마치 그냥 친구가 있다는 말만 믿고 오사카로 와서 직접 발로 뛰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냐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는 사람, 어떻게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친구에게 비굴하게 막 이거 뺄게요. 친구에게 막 빌리거나, 그치? 야, 미안한데 나 좀만 도와줘. 나 당분간 직장 구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책임감이라 불러요. 성실하고 부지런하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생활력이라는 말도 써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이봉창 의사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아무나 한 2개 정도만 써보세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 뭐 생활력이 강한 사람,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밑에 보면 소개업자를 참 만났어요. 그러니까 브로커.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아니면 직업소개소, 뭐 지금도 있다고 하죠. 인력사무소 뭐 이런 개념이겠지. 수수료를 받는데 직업을 소개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주는데 선불인가 봐. 수수료를 주니까 추천서를 써줬어요. 소개장. 그래서 막 여기 가보라 했는데 가는 곳마다 아이고 미안한데 2일 전에, 이틀 전에, 3일 전에 채용이 끝났어. 너 나이가 좀 너무 많아. 이렇게 자꾸 거부하더래요. 그제서야 애초에 난 여기서 제대로 된 일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한마디로 소개업자가 사기친 거죠. 안 될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수수료는 다 받아먹고 이른바 사기를 친 거지. 그치? 수수료 받아먹고 소개장도 써주긴 했지만 안 통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밑에 불쌍해요. 사기까지 당했어요. 그나마 조선에서 그나마 번 그 차별당하면서 모았던 돈을 가지고 오사카로 왔는데 그 돈의 상당수를 날린 거예요. 그쵸? 까먹은 거예요.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겠어. 그쵸? 자, 그러다가 우연히 저 밑에 시립 직업소개서를 갖다가 일본 고베 철도 우체국 열차계 모집 포스터. 한마디로 내가 원래 일했던 그 철도 공무원의 그 비슷한 일을 하게끔 밑에 구직 포스터를 보게 된 거지. 그치? 야, 다행이다. 이거나 해야겠다. 그 밑에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호적등본 가져오시고요. 신원증명서 가져오세요. 이건 어디서 보증하냐면 내가 살던 호적증명서는 뭐 저기 있었는데 내 고국에서 발급받아야 되나 봐. 그래서 지금 여기 전보를 통해서, 전보가 지금의 뭐 무슨 전화 정도는 아니고 전화보다 좀 못한 거예요. 모수 전순보처럼 뭐 이렇게 막 찍어서 전달을 대신해주고 그 종이로 나오는 단답형처럼 서술형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 전보를 통해서 받으려면 최소 이제 반나절이나 한나절은 걸렸대. 반나절이 6시간이 맞지? 그러니까 본국에 우리 조선에 연락을 해서 겨우겨우 서류를 떼왔어. 돈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많이 생략됐지만 돈도 들었을 거고요. 우리 팩스 하나 붙이는데도 뭐 돈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때는 하물며 더 심했어. 돈도 들었을 거고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 엄청 많이 해놓고 그래도 구해왔어. 서류를 떼오고 소개장도 얻어서 담당 주임에게 제출을 했거든. 적극적으로 노력했거든 이봉창 의사는. 자, 그런데 밑에 여기다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덧칠해 볼게요. 미안한데 서류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 히로시마보다 서쪽의 사람 이퀄 벌써 사람을 차별하네요. 그쵸? 히로시마의 왼쪽 서쪽 편은 조선, 그 다음에 중국 뭐 이런 사람들. 그치? 그렇게 따지면 다 서쪽인데 지구는 둥근데. 그치? 그래서 그냥 조선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 너희들도 알다시피 조선 사람은 엄청나게 이제 사람 대접을 못 받은 거지. 그치? 이 조선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으니, 그러면 시모노세키는 어디냐면 엄청나게 더 멀리 떨어진 곳이야. 그걸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핑계를 댄 것뿐이야. 가도 안 돼. 아마 시모노세키에서도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채용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채용할 마음이 조선인은 채용할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밑에 또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야, 그렇다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하지. 그치? 그렇게 막 말하고 따지고 싶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마음 아프다. 그치? 별표 한 번만 더.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은 것이다 까지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줄 있죠? 나는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하려고 한 내가 잘못이다. 와, 사람 흉내를 낸 내 잘못이야. 나 사람인데, 그치? 나 맨 마지막에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를 느꼈다. 자, 이퀄 나의 자조적인 태도할 때 자조 기억나시나요? 자조적이다 동그라미 따로 해보시고 밑에 끄집어내서 스스로를 비웃다. 아이고 내 잘못이지. 내가 사람이 아닌데 난 뭐예요? 조선 사람인데 조선 사람은 사람 아니잖아, 맞지? 야, 나 사람이야, 그치? 우리 사람이잖아. 여기 스스로를 비웃다 꼭 한 번만. 자조적이다, 스스로를 비웃고 있다, 불쌍해, 그치? 그리고 너희들도 알다시피 추론적 읽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그치? 그러면 이봉창 의사는 이 수기를 이걸 왜 남기셨을까? 반드시 우리가 독립이나 주권을 회복해야만 뭐 할 수 있다? 인간답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것이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겠지, 그치? 자, 그래서 밑에 뭐 감동도 있지만 테러리스트 아니잖아요, 그쵸? 자, 밑에 마지막 이유가 있었던 후한 노임. 자, 여기 소제목. 자, 후하다 옆에 써놓으세요. 두텁다, 많다. 자, 후하다. 야, 인심이 여긴 후한데. 자,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밑에 후하다 위에다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아니 밑에다 쓰든지 위에다 쓰든 너희들 편한 대로 쓰세요. 두텁다, 두껍다는 아니고요. 두껍다는 이제 껍질이고요. 두텁다는 이제 두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돈다발이 두텁다, 맞지? 자, 두텁다, 많다. 그다음 오른쪽에 노임은 일당은 이제 월급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수당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 자, 여기다가 이유가 있었던 후한 노임. 자, 여기다 기록해요. 자, 여기. 자, 여기 어디냐면은 제목 7단원 위에다가 여기다 쓰는 거야, 그치? 이유가 있었던 후한 두텁다, 많다. 그다음에 일당, 노임, 일당. 네, 이거 안 적어 놓으시면 이따가 필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오른쪽에 여기다 후한 노임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고, 좀 이따 쉬는 시간 한 번 더 줄게, 그치? 여기에 보면은 진짜 생애에서 제일 힘들었던 일, 그치? 선생님 예전에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쌍둥이는 아니고 세 남매 아버지셨어. 어떤 수학선생님, 학원의 수학선생님이신데 개인적으로 이제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러니까 담배를 태우시는데 거기 가면은 가끔 옛날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야. 제가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 그분이 맞지? 우연히 힘들었던 일을 얘기 나는데 젊었을 때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일이 터널 공사에 알바를 갔다는 거야. 터널 공사 알바. 터널 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날 일용직이지, 그치? 갔는데 저기 뭐야, 뭐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날 밤에 집에서 피똥을 쌌다 그랬나? 막 피 오줌이 나왔다고 그러나 너무 힘들어갖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뭐 짐작은 되지만 어떤지는 모르고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어서 피똥 쌀 정도로 진짜 힘드셨구나. 근데 어느 날 꿈에서 내가 그러는데 여기 위에다가 철근을 내가 막 터널 공사를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약간 오랫동안 내리에 박혀 있으니까 그 후로 그 얘기 해줬나. 그래서 꿈을 꿨는데 철근을 쥐고 있는 거야. 사람이 철근 못 쥐거든요. 근데 꿈에서 철근을 쥐고 터널 공사에 나온 거야. 그래 어떤 아저씨가 이러는 거야. 야, 너 그거 떨어뜨리면 네가 다 물어줘야 돼. 오늘 일당도 못 받고 다 물어줘야 돼. 뭐 이러는 거야. 꿈인데도 개꿈인데도 너무 억울하고 막 분한 거야, 맞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너무 여기가 아픈 거야. 막 짓누르고 있으니까 너무 아파갖고 떨어뜨리면서 막 떨어뜨리면서 깼는데 이제 그 꿈이었는데 그 아들이 뭐 가지고 있던 어피치 인형, 머리가 엄청 큰 인형을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데 그 인형이 내가 베개처럼 이렇게 베고 있었고 이렇게 꺾인 상태로 자고 있었던 거야. 여기가 이제 아프니까 그런 꿈이 가위 눌린 것처럼 꿈을 꾼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뇌리속에 박혀 있으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터널 공사, 근데 밑에 보면 하버 노동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여기 부두 노동자들이 그렇게 힘들다며. 그래서 옛날에 교육의 중심은 배니까 엄청난 물건들이 내려지고 마치 실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른바 엄청나게 일이 고된 게 이 부두 노동자들인데, 자 밑에 세 번째 줄. 자, 나도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 노동이었다까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자 여기 최고다. 정말 힘내시고. 이제 끝났어. 5분만 하고 이제 끝내줄게. 여기 있잖아, 최고 있잖아. 저기 뭐야, 항구에서 노동일을 하는데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다의 나라 아니야, 그치? 여기 최고할 때 요 고가
옛 고자도 있고요. 높을 고자도 있고요. 그쵸? 고통 고자도 있거든. 그치? 이 세 개 중에 뭘까를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쵸? 최고 옛날 현존하는 최고의 향가 가장 오래된 향가 서동요입니다 할 때 쓰는 게 그 최고. 그치? 자 여기 높을 고자는 야 너가 최고야 너가 제일이야 으뜸 제일 뭐 이런 뜻을 최고 높다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높다 아닙니까? 그럼 말이 이상하죠? 최고 진짜 최고는 너야 힘들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고는 최는 제일 우선 제일 뭐 높다라는 뜻이 똑같이 있고요. 고는 고통 고자를 써서 제일 힘든 뭐 노동 최고의 노동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은 바로 이거였다. 그래서 꼭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해하면 좋지만 이렇게 최고 이퀄 고통 느껴지는 고통 가장 큰 고통 요거랑 헷갈리지 마. 요 최고를 쓰면 언제 쓰냐면 너가 최고야 너가 1등이야 너가 제일 높아 뭐 이런 뜻이겠지. 그치? 근데 이제 밑에 너가 제일 높은 육체 노동이었다. 뭐가 높다는지 안 나왔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처음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나흘이나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다. 자 사흘 며칠 사흘간 무리하게 일을 했대요. 사흘 며칠? 3일. 그러다가 월화수 빡세게 일했다가 목금토일 병이 나서 집에서 알아 누웠대요. 나흘 여기 사흘 나흘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다. 자 사흘 나흘 그래서 돈을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대요? 내가 그렇게 평생 처음 많은 노임을 받은 게 그게 처음이었다. 3원 20전 둘째 날 셋째 날 3원 50전. 근데 그 왜 받은 거래요? 그 받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이 받은 이유는 네가 일본인인 줄 아셨대. 진짜 열받아. 그치?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는 잠깐 멈출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번 여기 1번 문제하고 네 2번 문제만 하고 쉴게요. 1번 2번만 하고 쉴게요. 기억도 할 수 있나? 기억이 기억도 할 수 기억 어디 있어? 아직 안 봤으니까 1번 2번만 하세요. 그리고 쉬겠습니다. 1번 2번만 하고 네